그냥 고만고만하게 만들면 고만고만하게 다 묻히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블러썸 닉스쿨입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여러분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그냥 조금 저의 생각을 좀 나누고자 찍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1년에 한 4-5명 정도 신입분들을 채용을 해서 이게 무급 인턴이 될 수도 있고 유급 인턴이 될 수도 있는데 커리어 온보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그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굉장히 많은 그 지원서와 포트폴리오를 보게 돼요. 그거 보면서 조금 안타까운 점들이 몇 개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고자 했던 거예요. 근데 저도 예전에 이제 제가 뭐 대학을 졸업할 때나 석사를 졸업할 때나 뭐 그럴 때도 사실은 저는 잘 몰랐던 부분인데 채용을 하는 입장에서 보니까 이런 부분을 내가 그때 알았더라면 참 좋았었겠다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지금 알려드리고자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그 포트폴리오 할 때 여러분이 많이 놓치시는 이제 3가지 점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가 여러분이 메인의 중요성을 많이 놓치고 계세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 여러분은 이제 PDF로 하신다고 하면 메인 첫 장, 그쪽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장, 뭐 여러 목차, 간지 이런 부분도 될 수 있고 프로필도 될 수도 있고 첫 번째 이제 그 프로젝트 들어가기 이전에 그 앞장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은 프로덕트 디자인 수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PDF를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면 프로덕트 디자이너가 자기 전용 프로덕트 그 홈페이지도 없는 상태에서 지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희는 사실은 받질 않거든요. 그래서 PDF를 받지 않고요. 저희는 사이트로만 받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메인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이제 홈페이지의 메인 사이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그 메인 페이지에서 뭘 보냐면요. 아직까지 학생인지 아니면 얘가 조금 더 커머셜한 느낌이 나는지를 많이 봐요. 그러니까 이 친구를 하이어링을 하면 우리가 분명히 돈을 주고 하이어링을 하는 건데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메인 페이지 앞에서 그냥 첫 그 서브 페이지를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너무 앞쪽이 학생 티가 나요. 학생 티가 나는 사람을 굳이 회사 입장에서 뽑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신입을 회사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게 그런 이유예요. 실력은 그 학생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학생 같은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몇 천만 원씩 주면서 일도 가르쳐 줘야 되고 심지어 이제 그 일도 제대로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 메인에서 여러분들이 뭐 노력한다 이런 얘기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사실 학생 같은 이제 그게 보인다거나 전혀 막 픽셀이 틀어졌다거나 아니면 좀 인터랙티브한 요소가 없다거나 요즘에는 왜냐면 다 인터랙션 위주거든요. 프로덕트가요. 그러다 보면 사실은 우리 실무에는 바로 투입이 될 수는 없겠구나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소개팅 하실 때요. 처음에 물어보는 거 어때요? 잘생겼어? 예뻐? 이거 물어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랑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메인 페이지를 봤을 때 이 사람을 서브 페이지로 넘어가야겠다, 아니겠다. 처음에 갈리거든요. 그래서 메인 페이지 자체에서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게 보이셔야 돼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제가 자꾸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이 혼자 생각을 여러분 생각으로 하기에는요. 위에서 실무자들이 보기에는 너무 빠져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 말하지 혼자 뭘 어떻게 뚝딱뚝딱 해갖고 되는 시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사실 학교에서 가르쳐 주진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뭐 내가 타고나게 잘 만들면 상관이 없지만 사실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한번 좀 잘 배워보셔도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디자인을 잘하는 거하고 수업 때 막 좋은 학점을 받은 거하고 전혀 달라요. 포트폴리오를 잘 만든다는 것은요. 왜냐면 그 포트폴리오 자체가 보면서 이제 여러분이 파이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퀄리티가 이 정도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여러분이 좀 투입을 하셔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이 커머셜한 가치가 있는 프로덕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디자이너라는 걸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메인에서 들어갈 요소들이 많아요. 여기서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뭐 여러분이 하다못해서 인터랙션이나 오디언스의 흥미를 이끌 수 있는 요소 같은 것도 많이 빠져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사소한 것들 하나하나로 잘 챙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건 정말 여러분 운인데 저희 선생님들마다 보는 포트폴리오를 볼 때 그 중점이 좀 달라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왜냐면 위치가 다르잖아요. 저는 이제 프로덕트 쪽이고 저희는 이제 에이전시고 그 다음에 저희의 클라이언트들이 대부분 이제 오르게니제이션, 인터내셔널 아니면 거버먼트 바디 이렇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는요 파이널 이렇게 서브미션이 되게 중요한 회사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지금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최종으로 만들어내는 그 손길 마무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 퀄리티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프로덕트의 퀄리티인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선생님 중에서는 스타트업 출신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 선생님이
선생님은 이제 프로덕트를 만들 때 그냥 이렇게 저희처럼 이제 에이전시 형처럼 뭐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짧게 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한 게 아니고 몇 년씩 있으면서 그 프로젝트를 계속 이터레이션을 시키신 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은 항상 이 포트폴리오를 볼 때 이 디자이너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과정을 이끄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를 어떻게 찾고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한 그 스토리를 보세요. 왜냐면 그분 입장에서는 본인이 테크니컬 면접은 보셨던 분이시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이 자기가 이제 사업을 해서 직접 이제 연봉으로 채용을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 고려치 않으시고요. 그렇지 않고 자기가 이제 항상 이제 하루에 막 8시간, 9시간 붙어 있으면서 같이 일을 하기에 충분한 조건이 되어 있는 디자이너인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디자이너인지, 어떤 식으로 일을 하는 디자이너인지를 더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토리도 되게 중요해요. 근데 제가 만약 저 같은 사람이 걸리면 그 스토리를 감싸고 있는 프로덕트의 퀄리티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것도 놓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죠? 내용의 스토리도 중요한데 그 스토리를 이끌어내는 레이아웃이나 UI나 그다음 인터랙션이나 트랜지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중요해졌어요. 여러분이 어디 쪽으로 갈지 모르잖아요. 저희는 계속 프로덕트가 지금 우세라고 하고 프로덕트 쪽에서 심지어 이제 인터랙션 쪽으로 더 가고 있고 AI 에이전트가 나오면서 많이 바뀌고 있는데 네,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뭐 UX를 다 없앨 수는 없으니까요. 당연히. 근데 그 부분은 알고 계셔야겠죠. 결국은 이 두 가지를 할 때 같은 거는 뭐냐면 내용 정리예요. 그 내용을 쓰더라도 그 내용을 처음 본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쓰는 거하고 그 내용을 정리하더라도 처음 본 사람이 데스크탑 크잖아요. 최소한 24인치에서 여러분 크신 분들은 32인치 이렇게 보시잖아요. 그렇게 볼 때도 충분히 돌아가면서 보는 게 아니라 충분히 스키밍하면서 잘 읽어낼 수 있는 레이아웃을 정리되었느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것도 빠지셔는 안 돼요. 내용도 중요하고요. 디자이너니까요. 화면에 딱 이끌어내는 퍼블리싱을 해내는 디자이너 레이아웃 스킬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차 말하지만 여러분이 신입인데 이걸 혼자 해내기에는요. 혼자 만들 수는 있어도 그 위에 사람들이 보고 만족할 만한 퀄리티가 나오긴 어려워요. 그래서 한번 저는 여러분들이 좀 고민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들 하나도 놓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이게 이 포트폴리오를 왜 해야 되는지 여러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 왜 그러냐면 포트폴리오가 직업을 주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포트폴리오 맨 처음에 할 때 내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 포트폴리오가 마음에 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한테 연락이 가는 거죠. 그래서 포트폴리오 면접을 열어줄 수 있는 이 중간 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회사들은 포트폴리오 가지고 면접을 보기도 해요. 근데 요즘은 대부분들은 자기가 이제 과제를 주잖아요. 과제를 주고 그 과제를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그거를 위주로 면접을 하는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한다고 치면 포트폴리오의 역할은 내가 처음에 이 회사에 지원을 하고 그 회사에서 면접을 받는 것까지의 과정인데 그렇다면 이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나와야 되냐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한 번에 정말 못 받을 때가 30개 정도 받고요. 뭐 많이 받을 때는 60개, 70개 받거든요. 그때는 그냥 저희가 꺼버리거든요. 너무 많이 받으니까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얘기지만 저희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도 30명 중에 30명이 다 똑같아요. 포트폴리오가요. 여러분 노트폴리오 같은 그런 사이트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누가 누구 건지 모르잖아요. 왜냐면 너무 다 똑같아요. 너무 다 똑같고 그 다음에 너무 다 특색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가 봤을 때 누구 하나 기억에 남는 게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냥 고만고만하게 만들면 고만고만하게 다 묻히는 거예요. 누구 하나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 번 채용을 포기한 적도 있어요. 뽑을 사람이 없는데 굳이 뽑아서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괜찮은 사람 들어올 때까지 계속 이제 오픈을 해놓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30명이 지원을 했다? 60명이 지원을 했다? 진짜 유명한 데는 몇백 명씩 지원을 하잖아요. 해외 취업은 거의 몇천 명 단위예요, 여러분. 이틀 만에 그냥 그 채용문 닫아버리는 데 있어. 너무 많이 차가지고요. 그런 데도 있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트래킹을 쓰잖아요. 아예 그냥 전산화를 시켜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이제 어플리케이션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미국 해외 취업 같은 경우는 우리 포트폴리오 들어오기 전에 떨어진 친구들이 더 많아요. 포트폴리오 들어와서 연락을 못 받은 친구보다. 그만큼 CV에서 통과되기가 어렵고, 근데 CV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할 얘기가 많아서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뵙기로 하고,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내가 뭔가 특별한 점을 포트폴리오에 잘 나와 있는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 받는 입장에서 보면요, 30개를 봐도 30개 아무것도 기억에 남지 않아요. 근데 저희가 보는 건 아까 말했죠. 그 각각 기준이 다를 거예요. 어떤 회사는 아까처럼 내용을 보는 회사도 있을 거고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마지막 프로덕트 그 스킬, 그 마무리 하는 퀄리티 이런 것들을 보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거 하나라도
안 맞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면접을 올 만큼의 퀄리티가 있느냐, 그 본인의 그 특성이 잘 드러났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저희가 팁을 드리자면 저희가 보면 저희 학생들이 이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면접을 봤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보면 대부분 자기와 비슷한 스타일을 가진 프로덕트 회사에서 연락이 와요. 어떤 친구가 다른 이제 영국에 굉장히 큰 에이전시를 면접을 봤거든요. 근데 그 에이전시 회사를 그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걔가 만든 그 사이트하고 되게 비슷하게 생겼더라고요. 저도 너무 당연한 거죠. 왜냐면 우리 에이전시 회사에서 일하는데 우리 회사 느낌의 디자인을 하는 디자이너는 정말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죠? 사실 뭐 에이전시가 정말 좋아하는 스타일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대기업이나 뭐 이런 데를 가기에는 사실은 어렵죠. 여러분들이 이게 자기 성향도 되게 잘 드러나야 돼요. 그럼 자기가 이렇게 이제 에이전시에 빠르고 굉장히 화려하고 이러한 그 성향을 갖고 있는데 뭐 그 큰 오르가니제이션에서 조그마한 일을 하는 그런 거에 또 만족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모르지만 결국은 여러분 포트폴리오에 여러분의 특성이 좀 잘 드러나셔야 돼. 안 그러면 그냥 다 묻힐 거예요. 여러분이 못해서가 아니라 그냥 특색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뭔가 보여줄 수 있는 플러스 알파가 뭐가 있을지 여러분이 진지하게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조금 이 세 가지, 첫 번째는 메인의 중요성, 메인에서 프로페셔널한 느낌이 정말 나야 되고 정말 학생 같은 아마추어 느낌이 나서는 안 돼요. 두 번째는 내용도 중요하고 이 내용을 보여주는 프로덕트의 그 레이아웃이나 완성도도 너무너무 중요하다. 세 번째는 포트폴리오가 과연 면접까지 불러올 수 있는 퀄리티가 있는 그런 특성이 잘 드러나는 포트폴리오인지 여러분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어렵죠? 어려워서 저희도 계속 여기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실무보다 어려워요. 왜냐면 이게 답 정답이 없거든요. 이게 정답이 없기 때문에 실무보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 생각에는 여러분이 막 이렇게 저렇게 해갖고 몇 년씩 날려먹고 성과는 없고 이럴 바에는 차라리 여러분들이 좀 한번 투자하셔갖고 좀 제대로 한번 배워보시고 그러고 나서 바로 이제 취업에 들어가면서 아, 이런 포트폴리오가 나한테 먹히는구나, 이런 걸 좀 깨달으셨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그것까지 돈 주고 배워야 돼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줄어드는 시간이나 여러분이 그걸로 통해서 더 벌 수 있는 연봉을 보면 절대 손해보는 일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자, 여기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다음엔 더 좋은 컨텐츠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블러썸 UX 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